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사실 어제 시장이 잠시 쉬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도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드디어 주도주들이 대부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횡보를 보여준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어간다고 해서 상승장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돌파했던 지지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고 시장은 결국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을 바꿀 만한 실적 발표가 없지만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시장을 이끄는 사이버 보안주,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에 따라 시장이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쉬어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S&P 500은 0.39% 하락했지만 어제 저점을 깨지 않고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이후 형성한 5,900대 지지선을 여전히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주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시장이 기다리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4월 중순 반등 이후 꽤 오랜 시간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러운 쉬어감 구간이며 이는 오히려 건강한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월요일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또다시 돌파한 5월 13일의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형성한 저항선을 돌파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어 보이며 주요 기술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라 나스닥 역시 쉬어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는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장중에 오르는 듯하다가 결국 4.4%에서 마감되었고 아직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금리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큰 폭의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한번 임계점에 도달하면 주식시장을 하락시키는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에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정배열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오늘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이지만 정배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격한 재진입보다는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홀딩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정고점 돌파만 남기고 있으며 만약 역대 정고점을 거래량 동반과 함께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는 추가 매수 신호로 볼 수도 있고 그때부터는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여력이 강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탐욕 상태지만 아직은 과도한 우려를 할 단계는 아니며 단순한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5년 5월 20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주요 지수는 단기 및 중기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만이 유일하게 장기 상승 추세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장기 금리가 여전히 높고 규제 환경이 정책적으로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약한 소형주들이 추세를 회복하기엔 다소 어려운 시장입니다. 따라서 올해 역시 대형주 위주, 특히 실적이 탄탄한 AI 관련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의 주식 비중은 8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매수 기회가 올 때마다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유지하면서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 가까이 오고 이평선들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상승 반전할 때나 정고점들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 기회를 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초기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보다는 짧게 스윙 트레이딩 전략이 더욱 적절한 시기입니다. 상승 추세는 나스닥이 단기 추세를 돌파한 4월 24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그런 점에서는 시장의 상승 추세는 한 달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현재 주도주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던지고 도망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팔란티어는 정고점인 125달러 부근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횡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모멘텀이 꺾였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보유 관점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두 차례 정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도 돌파 지점을 지켜주고 있어 보유 관점이 타당해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2025년 1분기부터는 구독자 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에 광고 기반 구독자 수 증가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였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 넷플릭스는 단순히 스윙 트레이딩을 넘어서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돌파 이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어제 돌파한 지점을 잘 유지해주고 있어 여전히 보유가 유효합니다. 역대 최고가 돌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년간 쉬어간 만큼 상승력이 올해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장 초반 상승하다가 막판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최근의 돌파 흐름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보다는 보유가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당분간 실적 발표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호재에도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최근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반등했으며 돌파 이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지지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실적 없이 상방을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정배열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보유가 타당해 보입니다. 정배열 매수 시그널을 이용하여 $116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실적 발표 이후 강한 상승이 나온 뒤 현재 대부분 쉬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멘텀이 완전히 꺼진 모습은 아니며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과 맞물려 상승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 ETF는 4일째 차익 실현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작고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0일 돌파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일주일 정도 횡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GE Vernova는 오늘 드디어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초기 매수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없이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순히 돌파했다고 매도하기보다는 추세 전환 시 하락 흐름이 명확해졌을 때 매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바이오 리더인 힘스는 오늘 하락했지만 여전히 $52 부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망이 적절한 시기입니다. 조금 더 횡보를 거치면서 매수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리더인 우버는 정고점 탈환을 이어가고 있어 여전히 보유가 유효합니다.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 전략이 타당하며 4월 말에 주요 이평선의 정배열 시그널을 확인하고 진입하신 분들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은 리더 주식답습니다. 인프라 리더인 얼그는 정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며 매우 깔끔한 베이스를 형성한 뒤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악재도 잘 소화해냈고 시장은 이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올 때마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지만 신규 매수자는 쉬어가는 시기에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장을 꺾을 만한 건 1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뿐으로 보이지만 다음 주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금리 상승이 기세마저 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 발표 이후에 각각 주요 주식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AI, 소프트웨어, 항공우주, 비트코인, 빅테크,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중심의 투자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